자, 동화 교과서 스스로 해결하기 공간좌표 파트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세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여기서 공간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p 같은 경우에는 0, x값은 0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z축 위에 있는 거라서 x값 0, y값도 0, 그리고 z값만 2다. 이렇게 0, 0, 2다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 보시면요. 얘는 x값으로 봤을 때는 3만큼, 그지? 3만큼 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y값으로 봤을 때는 4만큼 가 있는 상태. z값으로 봤을 때는 2만큼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3, 4,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R의 경우에는요, 지금 Z, Y 평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값은 0이라고 하는 거고, Y값 4, 그 다음에 Z값 2가 되는 거라서 0, 4, 2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P부터 먼저 읽어보면, P 지금 Z, 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 이제 보이죠? 그러면은, X값은 0이고, Y값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Z값은 2다. 그래서 0, 마이너스 3,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Q좌표 보시면, 지금은 X, Y 평면 위에 있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Z값은 0이 되는 거고요. X값은 2, 그죠? x값은 2, 그 다음에 y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 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 보시면 r은 zx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값은 0이 되는 거고요. x값은 2, y값 0, z값 2. 그래서 2, 0, 2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했던 방식대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직육면체 안에서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형태랑 사실 닮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둘의 거리의 차를 갖다가 다 제곱해서 합한 것에 루트 씌우는 거가 방식이죠. 그 원리는 피타고라스를 두 번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거와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 길이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둘의 차만 보시면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차이도 2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2의 차이 1이니까 루트 9 돼서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2 빼기 3의 제곱, 뭐 마찬가지죠. 1의 제곱, 마이너스 1과 1을 뺀 거는 2니까 2의 제곱. 그러면은 루트 6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요. 됐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 A, B의 중점을 구하여라.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했었던 성분의 내분점의 형태가 지금 공간좌표로 되면서 Z 하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중점은 1대1 내분점으로 2랑 0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랑 4의 합의 절반인 거니까 1, 그 다음에 3이랑 1의 합의 절반인 거니까 2. 그래서 1, 2가 중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서 얘기하는 3대2 내분점에 대해서 보시면 3대2 내분점은 둘을 3하고 2를 합한 거 5라고 하는 게 분모에다 깔려야 되겠지. 5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3이랑 0을 곱하고요. 2랑 2를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이랬으니까 A에 해당되는 게 여기 뒤에 거,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게 요 앞에 거. 오케이? 크로스로 돼가지고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좌표, Y좌표, Z좌표에 대해서 각각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 곱하기 0,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그럼 합하면 4죠? 마찬가지. 3 곱하기 4, 10이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러면 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9죠. 그래서 5분의 9 됐을까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보면 3번 역시 5분의로 깔려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2 곱하기 0, 3 곱하기 2니까 5분의 6,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요. 2, 4, 8이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고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하면은 2 더하기 9니까 11.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과 1인 두 정육면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붙여 놓았을 때 두 꼭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이 둘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실 구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게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평면 공간 도형으로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좌표만 입히면 사실 우리가 위에서 썼던 형태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좌표 공간을 한번 입혀 볼게요. 좌표 공간을 어떻게 입히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와 B에 대한 좌표를 한번 읽어볼게. 그럼 얘네는 4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그리고 여기를 Z축이라고 읽읍시다. 됐을까요? 물론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Y로 둬도 상관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고 물론 Z도 사실 여기 아래다 깔고 여기를 X로 뒀다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편의상 x, y, z, z를 보통 높이로 두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b라고 하는 좌표는 일단 x 값이 4라고 처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얘는 지금 x, y 평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값이 y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4, 0,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요만큼 올라온 거니까 1이다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좌표는 zy 평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x는 일단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값은 3, 3 이렇게 해서 3, z값도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방식대로 둘의 차의 제곱의 합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 주시면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4, 4, 16, 3, 3, 9, 25 그 다음에 2, 4에서 29, 루트 29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사각부로 좌표 공간에 나타난 것이다. 그랬을 때 원점 X축, Y축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점시의 좌표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삼각형 PCD의 무게중심 좌표네. 삼각형 PCD는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사실 이 P에 대한 좌표 그리고 D에 대한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얘네는 무게중심 평균 내는 거죠. 세 점에 X좌표 3 나눠주고 세 점에 Y좌표 다 더해서 3 나눠주고 Z좌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요. 지금 D에 대한 좌표는 사실 여기 지금 C랑 봤을 때 y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값은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0, 6, 0 이렇게 볼 수 있어요. y축 위에 있으니까 x, y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C랑 D는 지금 다 나와져 있고 P만 구해보면 되는데 P는 정확하게 얘네가 정사각형의 형태에서 사각부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서 다음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확하게 중심에 오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6이라고 한다면 얘 y값 그리고 여기에 x값 역시 각각 절반이 되겠다. 6의 절반. 그래서 3,3이 될 거고요. 자, 사실 이 z라고 하는 높이값 구하는 게 제일 핵심인 건데 이 높이에 대한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수선의 발 내리고 요만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BD를 잇는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의 절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길이 값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6이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정사각형 따라서
모서리 길이가 6인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길이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는 6 루트 2가 되니까 여긴 3 루트 2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각각 높이 구할 수 있는 건데 조금 간단하게 암산으로 가자면 비율 관계로만 보기 위해서 3, 6 이렇게 약분 처리해 주시고요. 제곱하면 4, 제곱하면 2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2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역시 루트 2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이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아까 3 약분한 거 곱해주면 되니까 3 루트 2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3 루트 2네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써주면 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3인 거고요. y에서 싹 다 더한 다음에 15죠. 그거를 3으로 나누면 5가 되고 3 루트 2, 0, 0 z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루트 2다. 그래서 3, 5, 루트 2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오른쪽 그림은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다. 이런 삼각기둥을 좌표 공간에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에 대한 좌표를 지금 주고 있고요. A, D, E에 대한 좌표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A, D, E, 그죠? 근데 뭐 얘네는 길이가 4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거고 삼각형 DEF라고 하는 거는 XY 평면 위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림에도 표현돼 있지. 선분 DE의 중점이라고 하는 걸 M이라고 할 때 선분 BM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러면 지금 다 표현되어져 있는데 선분 BM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다. 요거는 그림에 표현 안 돼 있으니까 밑줄을 좀 쳐놓고 선분 CP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좀 따라가자면 점 P의 좌표부터 구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 일단 B의 좌표랑 M의 좌표가 구해져야 얘네들의 3대1 내분점을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B의 좌표와 M의 좌표부터 먼저 신경을 써볼게요. B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일단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XZ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따져보면 Y가 0인 거고요. 그래서 4, 0,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다 4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M에 해당되는 거는요. 얘네는 중점이기 때문에 2,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X축 위에 있으니까 0, 0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3대1 내분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3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분모를 일단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에 해당되는 건 M의 X좌표랑 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3, 2, 6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요 1과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3, 2, 6, 그 다음에 1, 4 곱해주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4분의 10.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면 2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3은 또 0이랑 곱해지니까 얘네는 이제 뭐 하는 의미가 없겠지. 그리고 여기 1은 0이랑 곱해지니까, 결국엔 0이겠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 3, 0 곱하면 0이고 1이랑 4랑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4분의 4 되니까 얘는 1이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2분의 5, 0, 1이다 체크할 수 있고 선분 CP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면 C라고 하는 좌표를 조금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 C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에서 지금 C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C의 X좌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절반인 겁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정삼각형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값은 2인 거고 Y값으로 봤을 때는 요 높이만큼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 2루트 3. 그죠? 1대 2대 루트 3 쓰는 거죠. 그래서 y값은 2루트 3인 거 찾을 수 있고 높이 값은 요만큼 올라온 거니까 4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고 나서 C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둘의 차 제곱한 거에 합을 갖다가 루트 안에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2분의 5랑 2의 차이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0하고 2루트 3의 차이의 제곱인 거니까 10이 될 거고요. 4하고 1의 차이의 제곱인 거니까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이고 21은 4분의 84인가요? 그지? 4분의 84니까 루트 4분의 85 이렇게 정리가 되고 2분의 루트 85가 답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교과서 구의 방정식 파트 스스로 해결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점 마이너스 3,5,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다 라고 하는 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결국엔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5의 제곱 z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구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그 점과의 거리, 그 거리가 다 2다 라는 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사실 그 앞에서 했었던 공간좌표 안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면 0,0,0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2,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요.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하고 반지름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아래제곱이라고 써놓고요. 2 마이너스 1, 3을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입하면 4, 1, 5고 3의 제곱하면은 14죠. 그지? 4, 1, 5 그죠? 그래서 14 아래제곱은 14라고 바꿔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단서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구에서 중요한 게 중심이죠. 그지? 자, 이거는 사실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고일 때 이미 원의 방정식 때 나왔던 조건이기는 한데 일단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에 대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반지름에 대한 길이의 정보는 중심과 한 점 사이 거리 또는 주어진 두 점 있죠? 또는 아니면 주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인 거죠. 이렇게 구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을 때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아무 점을 갖다가 둬놓고 둘의 중점 찾는다고 그게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조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아지냐? 4랑 마이너스 2 더하면 2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1. 1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고 절반하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더하고 절반하면 1. 그걸 가지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1의 제곱 만들 수 있겠고요. 반지름은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얘로 한번 해보면 얘네의 차이 3의 제곱이죠. 그지?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의 차이는 2죠. 2의 제곱 3과 1의 차이면 2의 제곱 4, 4, 8이고 3의 제곱하면은 9니까 17이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제곱에 대한 값만 쓰는 거라서 루트 안 씌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런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형태인 거고요. 바꾸는 방식은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만 신경 써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만들어 주시고 4는 원래 없던 거니까 빼주고 y도 마찬가지 y 플러스 1의 제곱 해주고 그죠? 플러스 2y니까 그래서
플러스 1 생긴 거 빼주시면 되고, z도 z 플러스 1의 제곱 해주고 1 빼주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2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좀 정리를 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다 정리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의 2니까 마이너스 4죠.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4다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이 9를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9가 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인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 쭉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좀 일단 그 1 생기고 4 생기고 9 생긴 거 한 번에 빼려고 일부러 따로 안 썼고요. 얘네들은 14라고 하는 값이니까 그걸 빼주겠죠, 그지?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면 14, 마이너스 k 이항시키면 k, 그럼 14 플러스 k라고 하는 거가 완성이 되는데, 9를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9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결국엔 이 반지름에 대한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k가 마이너스 14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다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9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좌표 공간의 정육면체와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구를 나타낸 것이다. 정육면체 세 모서리가 각각 X축, Y축, Z축 위에 있고요. 그리고 정육면체 한 꼭지점의 좌표가 6,6,6일 때 그때의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세 모서리에 대한 거를 X축, Y축, Z축 위에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 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 6,6,6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 둘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실 이 원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0,0,0이랑 이 6,6,6이 정확하게 연결했을 때 지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의 지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걔네들이 떨어져 있는 여기 이 중심을 기준으로 각 꼭지점들 떨어져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다 똑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0,0,0과 6,6,6 사이에 대한 그 중심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의 정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중심의 값은 3,3,3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얘를 지난다라고 하는 걸 다음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 찾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그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둘의 중점으로 중심 찾았으면 그 중심과 0,0,0 또는 6,6,6 사이에 6,6,6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게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은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9, 3, 27 그러니까 3루트 3이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근데 방정식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니까 x-3의 제곱, y-3의 제곱, z-3의 제곱 그것이 27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있고 다음 직선 L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6이라고 할 때 9의 중심을 C라고 하자. 그때 A, B, C의 넓이는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의 형태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서 좀 특징들을 먼저 찾아내 주자. 완전 제곱식 형태 먼저 쭉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돼서 생기는 것들을 나중에 뺍시다. 9, 9, 18, 그 다음에 4면은 22죠? 21을 빼주면 여기 있던 2랑 합쳐져서 마이너스 24고요. 넘어가서 2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중심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루트 6이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은 여기서
1번에서 물어봤으니까 2루트 6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삼각형의 넓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의 형태지만 사실 그냥 평면처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이 A다, A랑 B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2루트 6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2루트 6이다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식 자체가 예전에 했었던 현의 길이 구하는 형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루트 3, 2루트 6 됐죠? 자, 그러면 지금 AB의 길이를 주고 있죠. AB의 길이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의 길이를 사실 주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절반 할 수 있겠지. 그러면 2루트 6이랑 3이랑 정리를 해보면 4, 6, 24, 3, 3, 9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다음의 길이가 루트 15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삼각형 ABC, 여기가 C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6 곱하기 루트 15의 절반인 3루트 15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 예전에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했었던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교과서 스스로 단원 마무리 공간좌표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건 내분점 구하는 방식인 거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둘을 더한 거 일단 쭉 깔아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건 뒤에 거랑,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앞에 거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1, 1이랑 5,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랑 2 곱해주고 1이랑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랑 0 곱해주고 1이랑 3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3. 그래서 따라서 1, 1,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중심이 점 3, 2, 1이고 점 2,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 아까 했었던 문제랑 동일하죠. y-2의 제곱, z-1의 제곱, r의 제곱 써주시고요. 2, 4,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된다. 물론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에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4 넣으면 2니까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찬가지 4. 그래서 9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의 세 점 A, B, D에 대하여 선분 AB와 선분 AB, AD, 선분 AB, AD가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사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중점에 대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마주보는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이 결국엔 이 둘의 중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성질로 정확하게 따라서 쓰자면 뭐 이게 맞겠다.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 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맞겠네요.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중점 조건을 조금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뭐 ABC라고 둔다고 하면요.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3이 즉 2랑 1의 절반인 2분의 3이랑 동일하다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고 2분의 a 플러스 0이 b 플러스 0이죠. 그럼 2분의 b가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1을 더한 1, 2분의 1이랑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2분의 0이랑 c 더한 거죠. 2분의 c가 1이랑 2를 더한 거, 2분의 3이랑 동일하다. 그럼 최종적으로 a는 0, b는 1, c는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걸 좌표로 이야기해 주시면 0, 1, 3이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10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좌표 공간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의 내용이 또 등장했죠. 그 구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한 점 0, 0, 0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어. 아니,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게 지금 평면상의 그림이지만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봐주시면요.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고 일단 지름이라고는 했으니까 지름은 맞춰서 그릴게요. 여기가 A면 마이너스 1, 1,2고 여기가 B면 1, 5, 마이너스 2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0, 0을 지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요 삼각형은 9라고 한들 아무튼 요게 이 한 평면 위에 있을 거니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얘네는 먼 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직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길이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하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요 0, 0,0과 마이너스 1, 1, 2와의 거리는 제곱해주면 1,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길이는 1, 5의 제곱이니까 25, 2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4니까 30, 루트 30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 루트 30 됐죠? 그러니까 루트 6하고 루트 30을 곱한 거에다가 절반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루트 6하고 루트 30은 사실 6, 왜냐면 루트 30이 루트 6 곱하기 루트 5인 거니까 그래서 6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절반까지 해주셔야 돼서 3루트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서 판단을 해봐라.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 중심이 점 C 4, 2, 루트 5로 잡혀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자, 이 둘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이 4, 2, 루트 5에서 이렇게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길이가 루트 5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지금 XY 평면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가 XY 평면에 접한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OCH라고 하는 거가 지금 평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랐을 때 거기서 9S가 만나서 생기는 원이라고 하는 그 평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위를 움직인대요. Q가. 그랬을 때 점 Q는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R이라고 지칭하기로 했고 그때의 OR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Q에 대하여 체크를 해봐라. 자, 일단은 그 단면을 갖다가 일단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리고 뭐 원점은 요 밖에 있겠지.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반지름 여기 C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길이 요게 지금 다음 원점을 지나는 XY 평면 있죠? 이 XY 평면에 다음과 같이 세팅을 좀 한번 해보자. 보기 좋게. 여기가 H라고 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요. Q는 여기 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표현해 놓은 이 친구가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접하는 부분이 XY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Q가 움직이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러면은 정사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생기는 친구를 갖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R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아무튼 이 원점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여기 C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순간이 아마 원점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OQ의 길이 그럼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 OC에 대한 길이와 요 CH에 대한 길이를 통해서 OH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요 CQ에 대한 길이는 사실 이미 반지름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RH에 대한 길이랑 동일하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R에 대한 길이는 충분히 금방 찾을 수 있다. QR의 길이만 나와져 있으면 사실 OQ에 대한 길이는 다음 형태에서 찾아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C의 좌표 나와져 있으니까 좀 디테일한 값들을 좀 찾아보자. C의 좌표는 4,2, 루트 5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한 값이 루트 5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QR의 길이도 루트 5 여기 뭐 QC에 대한 길이도 루트 5를 좀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이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OC의 길이만 좀 찾아보자. OC의 길이는 우리가 0,0,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 점 C 사이에 대한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라 4의 제곱, 2의 제곱, 4죠? 루트 5의 제곱 다 더해주시면 25라는 게 나와서 5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여기가 루트 5죠? 그러면은 루트 5, 그럼 여기는 2루트 5. 루트 5 제곱하면 5고 5의 제곱하면 25니까 여기가 20이 돼서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다음이 2루트 5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원래 루트 5였고 그러면은 우리가 OQ의 길이를 갖다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OQ에 대한 길이는 여기 3루트 5와 루트 5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되겠지. 그러면 3루트 5는 사실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루트 5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곱해서 더해주면 루트 10이 될 거고 거기다 루트 5를 곱해주면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분 5큐의 길이는 뭐다? 5루트 2다. 됐죠? 그래서 그 평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놓고 3분 5월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이 순간을 찾는 게 사실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 찾아놓고 나면 이 디테일한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얘네들의 길이 관계를 좀 보시면 값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됐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14번에 대한 거 해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가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고 YZ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면의 넓이가 12파이라고 했을 때 실수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9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9를 정리해 보시면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z-2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 2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 그러면은 17이죠. 그 17이라고 하는 값을 빼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k 플러스 17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단면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yz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 물론 면이지만 그냥 선처럼 그냥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yz 평면이라고 하는 것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다음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 수선의 발에 대한 값이 yz 평면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x 값에 대한 값이 요
P값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합시다. 얘네 때문에 우리 X값을 보자. 여기의 길이는 3이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이 자른 단면의 넓이가 12파이라고 했는데, 원래 같으면 원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생기고 면이 이렇게 잘려서 단면이 생긴 건데, 이 단면이 생겼을 때의 지금 부분을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선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지름에 대한 부분이 여기를 말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결국엔 얘네 반지름이 되는 거라서 12파이의 반지름은 2루트 3이죠. 2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저 12파이를 통해서 저 단면의 반지름이 2루트 3인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9의 반지름은 2루트 3과 3을 갖다가 제곱 더하면 10이랑 9니까 21이죠. 그래서 루트 21이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루트 21을 제곱했을 때 이 값이 k 플러스 17이 21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수 k의 값은 4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공간좌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